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에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8,8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의 계좌는 39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800만 원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8,300만 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2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란 전쟁이나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기념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운동이나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즐거운 밤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정말 짧게 핵심으로만 압축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 극소수가 되어야겠죠? 금요일에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인 121선에 기막히게 도달한 상황입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정말 아쉽게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인 121선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S&P 500을 보면 기막히게 121선을 터치해주고 지금 딱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 기회를 잡을 겁니다. 현재 나스닥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고 S&P 500은 매수 타이밍이 온 이유를 보면 아마도 헬스케어 섹터의 급락으로 S&P 500이 나스닥보다 힘이 좀 약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제 영상을 매일매일 봐야 하고 왜 여러분이 투자 공부를 지겹고 지치겠지만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면 기회를 잡냐 못 잡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올해 1월 초 모두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라면서 4개월 전 영상에 미국 주식 올해부터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만들어 둬야 한다 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때 약 20% 정도의 현금 비중, 약 1억 조금 넘는 현금을 리밸런싱을 통해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전 항상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이후 트럼프 관세발 폭락으로 마이너스 20% 하락했고 이젠 반대로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 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며 웅덩이에서 직접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1억 정도 웅덩이에서 줍줍하며 저 일생일대의 웅덩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플러스 20% 상승하며 현재 단기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준 미국 증시죠. 다시 이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작은 웅덩이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마진에 좋다 라는 관점으로 다시 전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바로 또 얕은 웅덩이가 찾아왔고 기회가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장기적 고점 또는 단기적인 고점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포모가 찾아오더라도 매수를 참는 그 인내심이 정말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락에서는 공포를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횡보에서는 지루함과 지침을 인내해야 하며 상승에서는 포모를 인내해야 하죠. 즉 언제나 우리의 인내심을 주식시장은 테스트한다. 그래서 극소수 성공한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인내심이 중요하다, 원칙이 중요하다, 신법이 중요하다 라는 비슷한 발언들을 했던 겁니다. 즉 투자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기 수양과 마인드, 인내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투자 철학인 오질 웅줍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1년이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은 이를 대비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이다 라고 마리 퀴리의 명언에서 볼 수 있듯 여러분은 제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매수하면 안 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저기 웅덩이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오를 땐 계좌 상승만을 즐기는 오줄 구간에 진입하며 다시 기다려야 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 큰 웅덩이 후 지금 다시 작은 웅덩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를 높은 확률로 기회다 라고 지금 말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당장 이번 웅덩이가 끝났다 라는 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는 맞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 컵앤핸들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큰 하락과 지루한 횡보 후 올라와주며 이때 매우 큰 컵 부분을 형성해주고 그 이후 그대로 상승해버리는 게 아니라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주며 손잡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제대로 상승을 시작해준다 라는 것이 컵앤핸들 패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미국 증시에 선을 그어보면 컵 부분이 형성되고 작은 웅덩이가 형성되며 손잡이가 형성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반등을 시작하면 매우 긍정적인 상승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기막히게 이 손잡이 부분이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121선과 겹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웅줍을 진행하신다면 당장 1년 뒤나 올해 말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이 상승할 확률을 극도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난 뒤 사실상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그리고 5년 뒤 모두 100%의 확률로 다 상승했습니다. 즉 지금 이 정도의 급등은 매우 유의미한 반등이며 매우 확실한 상승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100%란 없기 때문에 5년 뒤를 바라보시면 평균적으로 높은 확률로 140%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9년 말이 되었을 때 1억을 투자했다면 2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후 추가 매수를 안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웅덩이에서 계속 수량을 늘리고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투자자들입니다. 왜? 투자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절대 자산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웅덩이에서 계속 늘리면서 5년 뒤를 바라보셔라 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단기적인 리스크는 뭘까? 하반기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리스크, 재정 적자 우려, 관세 우려도 있지만 이는 중기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올해 내내 괴롭힐 것이며 사실상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 아직 큰 리스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관세와 감축을 통해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던 트럼프 정부는 이제 감세안 통과와 원전 활성화 그리고 골든돔 정책까지 본격적으로 돈을 풀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리스크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다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채금리의 급등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째려봐야 합니다. 4.6%까지 올라갔던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4.5%까지 조금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찐 둔화라면 미국 증시는 이제 얕은 웅덩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아직 증시가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둔화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더 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이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웅덩이 기회에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를 매수하느냐 이게 또 내 자산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죠. 언제 매수 비중을 높여야 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이번 기회에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